안녕하십니까. 2019년 12월 24일 최병국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. 어제 윤도한 국민소통 수석이 또 서면 브리핑이라는 걸 했습니다. 우선 이 형식도 마음에 안 듭니다. 서면 브리핑이라는 건, 서면은 그냥 자료죠. 서면 자료. 그리고 브리핑하고 잘 맞지 않습니다. 브리핑이라는 것은 그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때 브리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, 서면 브리핑을 참 많이 하더만요.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, 조국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청구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,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확인된 비위 혐의를 기관에 통보했다. 이것은 바로 민정수석의 판단 권한이고, 민정수석이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다,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자, 이 발언의 문제점, 정말 공직자 감찰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지나 알고 얘기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공직자 감찰, 물론 감사관실이나 각 부처마다 전부 감사관실이 있습니다. 아니면 감찰관실 뭐 이런 게 있는데, 거기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. 어느 곳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. 그러나 다 감찰은 이루어지고 있고 감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감사권이 있기 때문이죠.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거부를 한다? 우선 첫 번째,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. 유재수 본인이 거부 못했을 겁니다. 왜 그러냐면, 거부하면 곧바로 뭐 의원회의나 뭐 이런 쪽으로 왜냐면 감찰을 하거나 감사를 한다는 사실은, 특히 특명감찰반, 특명 아닙니까? 그러다 보니까 비위 혐의가 드러났을 때 감찰을 시작하도록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비위 혐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나 감찰 안 받겠다? 그러면 그건 그 자리를 내놓겠다거나 아니면 그 문제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를 받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.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걸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은, 공직자는 그 감찰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다.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다. 이게 현실입니다. 이런 사실을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과연 모르고 얘기를 하는 것일까 하는 부분을 우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. 그 다음에 설령 동의를 안 했다 하면 어떤 일을,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. 감찰 또는 감사의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제가 비위를 저질렀다 그런데 감찰 동의서를 받아요. 내라 그러는데 제가 만약 안 냈다, 동의하지 않았다, 물론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. 그러나 실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. 그럴 경우에는 곧바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수사 의뢰를 해야 됩니다. 왜 그러냐면, 저 친구가 얼마만큼의 뭐 돈을 뇌물로 받았다, 뭐 이런 사실이 감찰반의 그 귀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사실을 가지고 당연히 수사 의뢰를 해야죠. 그 뇌물을 정말 받았는지 아니면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인지 그 부분에 관해서 감찰을 하려면 당연히 본인이 동의를 안 하면 수사 의뢰, 강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쪽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. 그런데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경우에는 그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다. 윤도한 수석의 말이 맞으려면 강제 수사권이 없으니까 2017년 10월 달에는 휴대전화 포렌식을 했지 않습니까? 그 휴대전화 포렌식을 한 거는 본인이 동의를 했죠. 그런 걸 임의제출 형식이라고 합니다. 잘 보셨지만 임의제출 형식의 그 수사, 조사 이런 게 일반적입니다. 그리고 기억나시죠? 김태우 전 수사관을 비롯한 특명감찰반원들한테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해라.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가 거부했습니다. 동의 안 한 것이죠. 그러니까 그 후에 어떤 조치가 있었죠? 이 사람들은 무슨 비위 의혹이 있는 게 아닙니다. 다만 혹시 보안 누설이나 뭐 이런 것이 있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임의 제출을 하라고 그랬더니 거부했죠. 특정의 무슨 비위 의혹이 있는 게 아닙니다. 그랬더니 전원 원대복귀 조치를 시켰습니다. 어찌 보면 그 전원 원대복귀 조치라는 것이 오늘날의 이 사태를 몰고 온 것 아니냐. 이 조직을 좀 관리해 본 사람들은 그런 분석을 많이 합니다. 그건 좀 곁가지 얘기고요. 어찌됐든 간에 동의를 안 했다면, 비위 혐의가 있는데 동의를 안 했다면, 당연히 수사 의뢰를 했다면 이런 윤도한 수석의 설명이 맞다. 그런데 그 후 사정 수사 의뢰 했습니까? 안 했습니다. 오히려 그 사람은 원대복귀,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
국회에서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그 후에 승승장구했습니다. 두 번째, 통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통보를 했다. 2017년 10월 달에 휴대전화 포렌식을 했고 그 이후에 한 11월쯤에 그러니까 두세 차례 조사를 받고 11월쯤에 이제 비위 사실을 통보를 했다. 근데 그 통보한 것도 이상한 절차입니다. 뭐 조국 전 민정수석은 원래 금융위원회 담당이 백원호 민정비서관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왜 민정비서관이 금융위원회를 담당합니까? 금융위원회를 담당은 원래 경제수석실이나 뭐 이런 데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비위 혐의와 관련한 이런 감찰 뭐 이런 것들의 담당은 반부패 비서관실입니다.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당연히 했어야 되는 것이죠. 비위 통보인데. 그런데 백원호 민정비서관이 권한도 없는 사람이 했다.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느냐? 이건 이제 제가 추정컨대 이것은 바로 친문 실세들과 유재수 금융경제국장이 매우 친하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 통보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뭐 이런저런 문제가 별로 없으니까 뭐 어찌 해라고 얘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적절하게 그냥 사표만 받고 끝내라고 얘기를 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불투명합니다. 저는 약간의 뭐 경미한 품위 위반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죠. 그래서 경미한 품위 위반 사유가 있으니까 그냥 면직하고 끝내라 이랬던 것이 아닌가. 왜 그러냐면 2017년 11월 달에 이 사람이 갑자기 잠적을 하고 병가를 냅니다. 금융정책국장이 금융위원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얼마나 막강한 자리입니까? 최고 요직입니다. 근데 그 사람이 갑작스럽게 병가를 내고 잠적을 합니다.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금융위원회에서도 궁금했을 것이고 그 진짜 사유가 무엇이냐.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통보가 왔는데 청와대에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이런 얘기가 왔다면 당연히 금융위원회에서도 그 사람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됩니다. 그런데 안 했습니다. 오히려 병가를 70일 이상 했는데 그동안에 별일이 없었습니다. 그리고 병가 마치고 딱 돌아와서 면직 신청을 했죠. 의원 면직 신청을 했습니다. 명예퇴직 신청을 했습니다. 그랬더니 명예퇴직을 받아주고 바로 보름도 안 돼서 이 사람이 승진해서 정무위원회,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직으로 갑니다. 자, 그러면 과연 제대로 비위를 통보했느냐? 그 점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. 그 다음에 자, 확인된 비위 혐의를 기관에 통보했다고 얘기했습니다. 확인된 비위 혐의. 근데 우리 이런 거 생각하시죠? 조국 전 민정수석이 작년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와서 경미하다고 판단했다. 그리고 그 추가로 뭐 드러난 게 있지 않느냐. 그거는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였다. 이렇게 얘기합니다. 뭐 좋습니다. 경미한 거. 그런데 그 일, 그때 휴대전화 포렌식 같은데 또는 특명감찰반원의 그 조사 결과 거의 그걸 그대로 차용해서 공소장에 대해 적어서 이번에 11월 달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더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. 그러면 확인된 비위 혐의만 가지고도 구속이 되는데 이 구속영장에 들어가지 않은 것 자녀 유학비용 그 다음에 미국에 벤츠 2대 있다는 거 이건 도대체 자금원이 어디냐 이 구속영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현재 4,950만 원이지만 만약에 자녀 유학비용 이거 저 미국하고 금융공조를 통해서 지금 그 조사를 하고 있죠. 그것까지 나오면 억대로 넘어갑니다. 이런 의혹이 있는 사람인데 이게 확인된 비위 혐의를 통보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자녀 유학비용은 뭐 지금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다고 하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면 공소장에 있는 정도의 그 비위 혐의만이라도 통보를 했으면 그 사람의 유재수 금융정책국장의 2018년 그 승승장구가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. 어떤 식으로든 정말 뭐 그 비위 해임이 됐든가 아니면 명예퇴직이 안 됐든가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인사 징계를 받았든가 경미한 품위 위반도 징계사유 아닙니까? 품위 유지 의무가 있는데 징계사유 아닌가요?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다 하면 이 확인된 비리라는 것이 도대체 뭘 확인했느냐 하는 부분이고 정말 이 얘기가 맞느냐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. 그 다음에
다섯 번째, 민정수석의 판단 권한이고 이런 판단, 이런 정무적 판단에 대해서는 검찰의 허락을 받는 기관이 아니다. 누가 뭐 검찰 허락받으라고 그랬습니까?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라고 그랬던 것이죠. 자기 할 일이 뭐예요? 특명감찰반원 또 민정수석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? 민정수석실은 법률적으로 감찰 권한이 보장이 돼 있는 기관입니다.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감찰 권한이 보장이 돼 있는데 그 감찰 권한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 발생한 거. 그게 바로 본인이 뭐 초반에는 동의를 했다가 비리가 확인이 되니까 동의를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.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사 의뢰를 해야 되는 것이죠. 수사 의뢰를 해서 이 사람이 정말 이 비리 혐의를 저질렀는지 이게 확인되는지 그 부분을 제대로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걸 하라고 법률적으로 민정수석실에 감찰 권한을 주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지금 청와대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감찰을 못했다. 그리고 비위 혐의를 통보했다 그러는데 그 사람은 자기 소속 직장에서 승승장구했다. 이게 지금 설명이 됩니까? 이렇다면 감찰은 왜 있는지, 각 부처의 감찰 권한, 그 다음에 감사관실 뭐 이런 것들 다 있는데 그럼 그런 데에서 아무런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니냐,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? 만약에 본인이 동의 안 하면 감찰을 종료한다, 그리고 그 다음에 승진시킨다, 이렇다면 그 동의할 공직자가 어디 있습니까? 그래서 윤도한 수석은 뭐 이것뿐만 아니고 윤도한 수석이 그동안의 서면 브리핑이나 뭐 이런 저런 과정을 통해서 뭐 좀 황당한 그 설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. 근데 그거는 차치하고서 자 이렇게 되면 도대체 윤도한 수석이라는 사람은 감찰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기는 하냐? 감찰이 어떤 법과 제도에 의해서 보장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감찰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이건 당위성입니다.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. 그 다음에 그 감찰을 본인이 그러니까 공직자의 경우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인데 만약에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걸 매듭을 짓는다 하는 것 정도는 매뉴얼이 다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선례도 있습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는 것은 아마 각 부처, 각 부서에 있는 감사관실 또는 감찰팀 이런 사람들의 실소를 자아낼 수 있는 그런 설명이다. 아니 대통령의 국민소통수석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뭐 말을 하면 그 말이 제대로 해서 납득이 돼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실수를 금치 못하게 하는 그런 설명을 할 경우에는 이건 국민과의 소통이 아니고 아마 이것은 불통이라고 해도 충분할 정도의 헛발질이다. 저는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자 도대체 앞으로도 그러면 청와대의 감찰권은 이런 식으로 행사할 것입니까? 이렇다면 그 감찰팀은 없애는 것이 낫습니다. 그리고 민정수석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려고 한다면 민정수석실이 왜 필요합니까? 전부 다 본인이 동의 안 한다고 비리조사도 못하면 그리고 그 비리조사에서 비리 확인해놓고 수사 의뢰도 안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을 승승장구하도록 놔두면 그러면 청와대 특감반은 왜 있는 것이며 민정수석실은 왜 있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어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이러한 브리핑이 과연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브리핑이냐 아니면 도대체 감찰의 ABC 이걸 하나도 모르는 브리핑이냐 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